이렇게 민망하지? 시원한 바람이 불어 여긴 선선. 근데 사실 이런 영상은 그 말라깽이들, 야, 너 30대야. 30년 이상 산 사람의 품격 있는 화법을 써. 지금 말라깽이를 말라깽이라 부르지 그건 뭐라 불러. Anyway, 보통 이제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영상을 찍는데요. 한 2000번째 지금 실패하고 있고 2001번째 도전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이런 영상을 찍는다는 게 사실은 어불성설인데, 왜 찍냐면 그냥 입 털고 싶어서 찍는 거야. 나름 일대기가 있습니다. 일단 1막이 있고 2막이 있어요. 1막, 다이어트를 왜 하는가. 들어야 돼. 듣기 싫으면 2막으로 바로 넘어가. 2막? 사실 뭐 있나? 아니 근데 넘어가. 2막으로 가. 이쯤일 것 같은데? 그냥 가. 여기로 가. 다이어트를 왜 하는가? 이래나 저래나 건강 때문이죠. 근데 이 건강이라는 게 신체적 건강도 있지만 정신적 건강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바야흐로 21년도 그때 코로나 팬데믹이 굉장히 심해서 우리 그때 4인 이상 모이는 거 금지였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때쯤이었어요. 제가 우울증이 좀 심해져가지고 외출을 거의 안 하던 시기가 그 시기였습니다. 일단 일주일에 하루만 외출을 했어요. 일주일에 하루만. 그 하루도 왜 외출을 했냐면 병원을 가야 하고, 저는 살아남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우울증 걸린 상태로 이렇게만 지내고 싶진 않아서 일주일에 하루 유일한 외출 순간에 병원을 진짜 꼬박꼬박 다녔고요. 진짜 어려워 이거. 그리고 그때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출근을 하자. 사장님의 간곡한 요청사항이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하루는 외출을 하는데요. 사실 그 일주일에 하루 외출도 너무 힘들었죠. 일단 병원 가기 싫고, 병원을 왜 이렇게 가기가 싫은지 모르겠어. 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야 한다, 아니면 편의점에 종량제 봉투를 사러 가야 한다, 이러면 새벽 4시, 5시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지나다니는 시간에 그때 나가요. 그리고 창문도, 전 진짜 창문 여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바람 쐬는 걸 너무 좋아해서 기숙사 살 때도 맨날 열고 살았는데 창문은 무조건 다 걸어 잠그고 걸쇠 다 걸어 잠그고, 그렇게 아예 외출을 극도로 하지 않았어요. 외출을 했는데 바깥에서 공항에 오면 이제 답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공포가 진짜 좀 정말 심각했거든요. 근데 그 공포를 이기는 모임이 하나 있었어. 제가 그 당시에 모든 모임을 거의 안 나갔는데 진짜 딱 한 모임만 나갔는데 그게 이제 가족 모임. 생존 신고는 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제 우울증이 점차 심각해질 쯤에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나 사실 지금 이렇게 발병이 됐고 지금 투병 중이다 이야기를 다 나눴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충분히 저를 이해하고 있었고요. 그 정도였는데 우울증 걸리면 살이 빠진다는데요? 빠지는 사람도 있고 안 빠지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찌는 쪽이었어요. 사실은 찔 수가 없었어요. 식욕이 극도로 떨어져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진짜 모래알 같은 느낌이, 정말 먹기가 싫어. 왜 살이 쪘냐면 하루에 4시간을 자는데 2시간 자고 깨고, 그러다가 한 6시간, 7시간 활동하다가 2시간 자고, 그게 하루에 4시간 수면이었어요. 정말 그 상태로 거의 1년을 지냈었는데, 이게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에너지가 정말 하나도 없어서 정말 활동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움직이는데 그냥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진짜 기력이 쇠하고 거의 누워있고, 우울증 증상이 그 무기력함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 에너지도 없어. 근데 뭐 먹고는 살아야 되나, 재택근무는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일은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나 못 움직이는 거 아니야? 제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어떡하지? 근데 그게 음식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그게 보통 12시, 새벽 1시, 2시 이쯤에 먹어요. 서울은 새벽에도 진짜 맛있는 거 많이 팔잖아. 그래서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아니면 라면을 먹거나. 근데 라면을 진짜 많이 먹었어. 왜냐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모래알 같으니까 뭐가 중요해. 칼로리 빨리 채울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냥 빨리 끓일 수 있는 거, 그게 낫지. 그래서 라면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거 먹으면 약간 식곤증으로 2시간 더 잘 수 있고. 제가 그런 생활을 한 게 거의 1년이었는데 저는 28kg 정도 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플러스로 살이 더 쪘을 거예요. 비공식적인 거야. 이거는 확인된 바가 없어요. 근데 몸무게가 3자리를 넘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98kg를 찌고 더 이상 체중계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 생활은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3자릿수 찍었을 것 같아요. 저는 살이 찌면은 온몸이 어두워지거든요. 뭔가 사람이 안색이 어두워진다? 그럼 누가 봐도 좀 아파 보이잖아. 얘가 좀 뭔가 상태가 안 좋잖아. 살도 진짜 겁나 많이 쪘는데 그때 맞는 옷이 없어서 오히려 레깅스를 입었어요. 레깅스 엑스라지 사면은 100kg 넘는 인간도 그거 편하게 입을 수 있더라고요. 레깅스라는 몇 개 사. 그래서 그것만 계속 주구장창 돌려 입어. 그 돼지특 살 빼고 예쁜 거 사겠다라는 또 그 생각이 있어서 지금 뚱뚱한 상태로는 옷을 사고 싶지가 않아. 레깅스 정도만 투자해. 그래서 그때 이제 가족 모임을 나갔었으니까 가족들이 한마디 할 법한데
야, 너 왜 이렇게 살쪘냐? 제가 또 하필 그 살이 찌기 1, 2년 전에 살을 엄청 많이 뺐었어요. 천안에서 언니랑 같이 생활하면서 새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그리고 야식, 배달 음식 절대 안 먹고, 일주일에 5번 이상 운동하고, 알바 출퇴근을 자전거로 무조건 타고 다니고, 그래서 살을 진짜 많이 뺐다가 야금야금 요요가 오고 있었는데 팡 찐 거죠. 뭐라 할만 하잖아. 3달, 4달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그때마다 막 2배, 3배가 돼서 오니까. 근데 아무도 저한테 너 왜 이렇게 살쪘어? 하면서 뭐라고 타박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고요. 제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 만나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조차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굳이 뭐 살쪘다고 타박할 필요가 있냐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 그 외모 평가는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냥 어떤 일종의 하나의 이제 문화로 자리매김한 게 아닐까. 사실 그 체감이 안 되긴 해요. 주변 사람들이 워낙 안 하니까 정말 사람들이 외모 평가를 많이 한다고 싶긴 한데, 인터넷 보면 많이 해. 신뢰를 하던데. 근데 이게 이제 좋잖아 사실. 그 주변 사람들이 몸무게 성수기를 찍고 있는 나에게 어떠한 언급하지도 않는 거 사실 좋잖아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렇다 보니까 더 살이 잘 쪘어요. 이거 위기의식을 못 느껴. 98kg 딱 찍고 나서는 체중계도 안 올라가. 또 그때 당시에 제가 서울 살고 있던 집이 너무 작아서 전신 거울을 둘 수가 없었는데, 있긴 있었거든요. 그 전신 거울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문에다가 거는 거였는데 그 문을 항상 이렇게 열어놔가지고 그 거울을 볼 수가 없어.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좀 위기감이 좀 없다가 두 번의 불안함이 찾아왔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 모임이었어요. 사남매 가족 모임이었는데 에어비앤비를 예약해가지고 사남매끼리 이제 수다도 떨고 놀기로 한 날이었는데, 식탁에서 앉아서 막 이것저것 막 수다 떨고 있는데, 가족들은 그렇게 뭐 에어컨을 필요로 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너무 더워하니까 에어컨도 온도 진짜 낮게 하고, 에어컨 바로 밑에 제가 앉았어요. 진짜 그 바람을 계속 쐬고 있는데도 난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있고, 사실 또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도 아니야. 우리 가족들 사남매 모임에서 이제 그 수다쟁이 투탑이 있어요. 그들을 이겨낼 만한 화수를 갖고 있진 않아. 중간중간에 이제 소신발을 한 번씩 해주고. 사실 난 방청객인데 땀이 막 이렇게 막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땀이 여기서 흐르는 것도 있는데 등 뒤에도 막 흐르고, 진짜 옷이 좀 젖을 것 같은 느낌으로. 근데 나 앉아있잖아. 내가 뭐 하는 것도 없잖아. 그때 나 좀 심각한데? 그 진짜 좀 이상함을 느꼈죠. 그리고 살찌기 전에 제가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 아니었어요. 물론 더우면 땀이 나긴 하는데 보통 사람보다 좀 땀이 덜 나는 편이었거든요. 에어리진도 딱히 필요하지도 않았거든요. 진짜 좀 이상하지. 두 번째로 찾아왔던 건 뭐냐면, 앉아서 일을 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허리 아픈 게 시큰인 거야. 이게 디스크야? 근데 정형외과를 가기 전에 좀 최근에 막 땀도 너무 많이 나고 살이 찐 것도 알고 있으니까 막 당뇨 온 거 아니야?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과를 가보자. 그래서 내과를 갔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 쌤이 제 이제 스토리를 간략하게 들으시더니, 어쩌려고 살이 쪘어. 빼는 건 더 힘든데. 뭐 진짜 엄청 슬퍼하셨어요. 나 그날 처음 본 사람이었는데 나보다 더 슬퍼해. 그래서 심각한 거군. F 100%의 의사쌤을 만났는데 그런 표정 지으시니까 덜컥 좀 무서워지는 거죠. 그래, 빼긴 빼야지. 그러다가 이제 한 일주일 뒤에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콜레스테롤 정상, 혈당도 정상. 그러니까 다 정상이야. 뭐 당뇨 1, 2도 없고 뭐 고지혈증 그런 것도 없고, 진짜 다행히도 다 정상인데 몸무게만 비정상. 그래서 의사쌤이 저한테 따로 전화까지 하셨어요. 그때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나왔는데 몸에 이상한 변화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좀 감량을 해봅시다. 근데 3개월 동안 5kg만 빼봅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통화 끊고 그래, 해야겠다. 그때 이제 상담받으러 가서 쌤한테 체중 감량도 좀 신경을 써야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이걸 왜 상담받으러 갔냐면요, 이게 우울증 증상 중 하나인데 판단이 잘 안 돼요. 원래도 근데 좀 결정이 좀 느린 편이긴 하거든요. 이건가 저건가 좀 생각을 좀 오래 하는데, 결정하고 나면은 그 결정을 좀 막 미루거나 하지 않고 바로 실행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더 좀 신중한 편이긴 하거든요. 내 성격을 아니까 이거 한번 결정하면 이 새끼 뒤도 한 번 돌아보고 빠꾸 없이 달려나갈 텐데, 그런 성격인데 판단이 항상 혼란스러워요. 내가 지금 이 감정을 느낀 게 적절하게 느낀 감정인가? 내가 진짜 이게 화가 날 만한 상황이야? 아니면 내가 지금 우울증 때문에, 호르몬의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 아니야? 내 상태가 지금 정상인 거 맞아? 제가 이걸 굉장히 엄청 혼란스러워해서 상담받을 때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감정을 느꼈어요. 이게 진짜 올바른 거였나요? 이런 거를 계속 체크했거든요. 저는 상담이 보통 주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왜냐면 저는 트라우마, 마음의 고통 막 이런 것들은
어쨌든 잘 극복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정말 호르몬 문제가 좀 갑자기 터져가지고 이렇게 우울증이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픈 사연 뭐 그런 거는 다행히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살 빼는 것도 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쌤이 근데 지금 당장 운동을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일주일에 한 번 외출. 근데 그것도 회사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오라고 하니까 겨우겨우 오는데 우리 산책을 하자. 산책을 일주일에 2번만 하고 2번이 괜찮아지면 3번 하고 3번이 괜찮아지면 4번만 하고 이런 식으로 산책량을 늘리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정말 적절한 처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울증 걸린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행동 치료 중에 하나가 햇빛 맞기랑 산책하기거든요. 물론 운동을 하면 좋긴 하지만 운동을 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산책을 많이 권하는데 그걸 같이 해보자. 왜냐면 그 전까지는 상담이랑 약물 치료만 했었거든요. 이렇게 된 거 오케이 고 해가지고 낮에 햇빛도 맞으면서 1시간 아니면 30분 뭐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어쨌든 햇빛 맞으면서 잠깐이라도 밖에 걷자 라고 하셨는데 그게 단번에 되진 않았어요.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걷고 밤에 걷고 보통 그래도 조금씩 산책량을 늘리기도 했고 또 그때 처방받고 있던 약물이 저한테 효과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근데 이 우울증 약이 호르몬 약이라서 한 달 이상은 먹어봐야 이게 나한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좀 보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처방받던 약이 좀 잘 맞아서 그래서 좀 호전되고 있어서 산책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책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 3회 출근하겠다 뭐 이렇게 조금씩 늘려갔어요. 회사에서 출근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회사는 서울에 있었거든요. 산책하면 좋긴 좋은데 잘 돼 있는데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 진짜. 길방맨들 개 많아. 냄새가 진짜 돌아버려. 너무 걷기가 싫어. 회사는 이상하게 탈출하고 싶잖아. 그래서 이제 산책하고 싶어지거든. 생각해본 결과 그 바로 옆에 진짜 바로 옆에 헬스장이 있었거든요. 한 달 끊었나? 그래가지고 일단 헬스장에 가서 20분 러닝만 하고 근데 그것도 러닝도 아니지 빨리 걷기 스쿼트 100번 뭐 이렇게만 하고 아니면 스트레칭만 하고 이런 식으로 산책 대신에 야금야금 운동으로 조금씩 바꿔갔어요. 회사를 탈출하고 싶다는 욕망이 나를 이제 헬스장으로 이끈 거지. 그러다가 회사가 경기도로 이사를 가면서 저도 서울에서 경기도로 같이 이사를 갔거든요. 집에서 회사까지가 진짜 대중교통이 이상한 거야. 버스로 진짜 잘 타면은 20분인데 평소에는 30-40분 걸리고 지하철도 거의 30-40분 걸려요. 근데 자전거로는 10분인 거예요. 안 탈 수가 없잖아요, 자전거를. 그리고 그쯤 됐을 때 제가 좀 자신감도 차가지고 왜냐면은 한 90kg 중반쯤까지 살이 좀 빠졌거든요. 이게 돼지특인데요. 초고도비만들은 어제보다 10걸음만 더 걸어도 살이 빠집니다. 좀 감량이 되고 있네? 또 제가 자전거 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자전거 사야겠다. 근데 자전거를 잘 모르거든요. 저희 큰형부가 자전거 고수인데 큰형부가 추천해주는 자전거는 그러니까 그의 입장에서는 저렴이야. 100만 원, 200만 원. 나는 지금 맥시멈 30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100만 원, 200만 원이야. 내 딴에는 최대로 비싼 30만 원? 접이식 자전거인데 바구니도 이쁜 거 달고 그런 자전거를 샀는데 저희 집이 오르막길이거든요. 그래서 출근할 땐 진짜 좋아. 내리막길이라서. 진짜 와 너무 좋다. 회사 가는 게 너무 즐거워. 근데 퇴근길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집에 도착하면은 옷이 다 젖어 있어요. 땀으로. 오르막길을 그 귀여운 자전거를 타고 올라오는데 기어 변수 뭐 이런 거나 되겠어? 아무것도 안 돼. 그건 정말 진짜 귀엽기만 해. 한 달 반 정도 탔을 때 그 자전거는 저희 사무실 복도에 저희 회사 사무실 복도에 처박아 놨죠. 나중에 당근으로 팔았습니다.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좀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떤 프로그램이었는데 어쨌든 사람이라면 자전거를 탈 줄 알아야 하고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제 기본 소양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띵! 나는 수영이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매년 친구들이랑 여름 휴가를 떠났었는데 점점 이 여름 휴가가 수영이 메인 테마가 되는 거야. 물개들이 아니었던 애들도 점점 물개처럼 정말 수영을 잘하게 되고 그래서 나도 약간 좀 마음 한켠에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튜브살이를 해야 되지? 부럽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고 그래 수영이다 하고 수영을 바로 끊었습니다. 바로 끊었죠. 수영을 배우면서 알았어요. 어떤 걸 배우든 처음에 배울 땐 1대1로 배우는 게 최고다.
그래서 한 1대1로 배우는데요. 이게 수영이 대표적인 유산소잖아요. 수영을 통해서 또 배운 거긴 한데 거의 50분 수업이죠. 그 50분 동안 내내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이 아니야 사실. 그건 진짜 수업이야. 그래서 그 수업 끝나고 내가 혼자 수업에서 배웠던 것들을 연습할 때 그게 진짜 운동이 되는 거예요. 주 2회 수영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수영장을 따로 가가지고 연습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사실 유산소 운동이냐 하면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자유형을 어느 정도 제가 할 수 있게 됐을 때부터 유산소가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한 12월? 그렇게 좀 수영을 좀 하면서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활동이 진짜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다? 과체중, 비만, 고도비만 이 라인들은 배에 힘을 주면은 뱃살이 좀 들어가. 그래서 신경이 엄청 쓰여. 사람들이 내 뱃살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엄청 하는데요. 진짜 그 어너더 레벨이 되잖아요. 배에 힘을 줘도 뱃살이 들어가지 않는 수준이 되면 진짜 사람이 편하게 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초고도 비만이지만 수영복 입는 게 창피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배에 힘을 줘도 안 들어가는데 뭘. 그리고 쌤도 어차피 신경 쓰지도 않아. 근데 다만 쌤이 그 얘기는 해. 그 배에 힘을 주셔야 되는데 제가 자꾸 배에 힘을 못 주겠는 거예요. 뱃살도 너무 많고 배에 힘을 줄 줄 몰라. 그래가지고 자꾸 이게 허리가 휘어서 허리 아프실 거라고. 근데 진짜 허리 아팠으면 그래서. 그게 약간 좀 뚱뚱해서의 애로사항. 수영복이 창피해서 부끄러워서가 애로사항이 아니라 뱃살이 너무 많아서 배에 힘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 허리가 아픔. 근데 이게 유산소 운동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쯤이었어요. 이게 22년도로 넘어가서 23년도에 제가 수영을 했네요. 22년도는 그냥 자전거 하고 그냥 왔다 갔다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맞아. 23년도로 넘어왔네 어느 순간. 그쯤부터 제가 좀 많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한 분야로 특출나게 집중해서 커리어를 쌓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런 것들이 30대부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맞고 지금부터 당연히 너가 어려운 건 맞아. 이건 각오한 일이었어. 예상됐던 거고. 하지만 그 1, 2년 정도 지난 상황인데 나의 변화가 없어.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주말에도 일하고 밤낮 없이 일을 하는데 다 회사 일이야. 내가 성장한 느낌은 전혀 없어. 뭐지? 어떡하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뭔가 성취한 게 없어. 23년도부터 성취에 대한 집착을 엄청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취를 해야 돼가 아니라 왜 이렇게 난 성취를 못 느끼고 있지? 회사에서 하는 일로도 성취를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별개야. 월급 주니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김선선으로서는 너 뭐 하고 있는 거 있어? 제가 나름 계획을 세웠던 20대 플랜과 30대 플랜이 있는데 네가 생각한 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너무 회사 일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 일이 너한테 어떤 경력이 될 수 있어?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회사의 일로 했던 것들로 뭐 경력을 쌓아가지고 계속 더 디벨롭 시키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거든요. 이 일은 이 회사에서만 할 수 있고 다른 회사에서 또 뭐 내가 같은 직종으로 일을 한다? 그건 어려울 것 같아. 약간 좀 물경력 느낌? 그런 식으로 좀 제 스스로 제가 하는 일들을 내려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랑 똑같은 일 하는 사람들은 다 대단해 보이는데 난 아닌 것 같아.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23년도에 그 불안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하나 또 겹쳤지. 서울에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다가 진짜 졸라 힘든 거예요. 진짜 졸라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는데 이게 정신과 쌤이 유독 이게 찾기가 힘든 게 어떤 사람에게는 잘 맞는 쌤들이겠지만 저랑은 진짜 좀 쌤들이 좀 잘 안 맞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찾아갔던 병원마다. 그래가지고 좀 방황기가 있었죠. 막 한두 달 병원 안 다니다가 다시 또 병원 도전하다가 또 실패하면 또 한두 달 안 다니다가 이런 식으로 있었어가지고 약물 치료가 끊겼어요. 그런 게 막 겹치고 불안은 높아지고 그 수영을 시작할 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운동은 아니고 그래서 이 불안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불안을 어떻게 잡지?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성취를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보이지가 않아. 당장에 앞에 있는 이 불안, 내가 이 불안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문제만 지금 급급해. 불안을 진짜 엄청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친구들이랑 떠난 부산 여행에서 친구 한 명이 클라이밍에 미친 사람이에요. 클친놈이 클라이밍 꼭 하자고 어려울 것 같은데? 했는데 어렵습니다. 4시간, 5시간 막 그렇게 있었는데 제가 클라이밍을 실제로 한 시간은 뭐 1시간 반밖에 안 됐겠지? 근데 그게 클라이밍이 인싸 운동인 게 한 명이 암벽을 타고 오르잖아요? 그럼 다음 차례, 다다음 차례들이 기다려요. 근데 그걸 보면서 기다려. 그 사람이 암벽 등반을 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잘하면, 완수하면 다 같이 박수 쳐주고 실수해서 떨어지면 다 같이 아쉬워해주고 저는 누가 봐도 초보거든요? 잡는 돌이 초보용 돌이 있고 고수용 돌이 있는데 저는 누가 봐도 초보용 색깔의 돌들을 잡고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서 친구가 아바타로 조종하거든요. 선이야,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를 오른발로 디뎌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아바타 조종을 해줘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잘 못해서 떨어지면 다들 막 다음번에 할 수 있습니다 막 모르는 사람들이 막 응원해줘. 아쉽다 막 아니면 막 박수 쳐줘 막. 그러니까 이제 다들 클친 놈들이라서 클린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게 초보자가 이게 어려워서 클라이밍 세상을 떠날까 봐 열심히 환호해주는 거 있죠. 너도 우리 클라이밍 세계에 들어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낯가림은 없는데 부끄러움은 있단 말이에요. 진짜 너무 부끄러워. 어쨌든 그렇게 암벽 등반을 하는데 숨이 엄청 차는 거예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근데 진짜 몇 개월을 나를 괴롭혔던 그 심장을 계속 두드리던 그 불안함이 싹 가라앉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심장이 고동칠 정도로 운동을 하니까 이거 정답은 운동이다. 경기도로 돌아오자마자 PT샵들을 알아봐가지고. 왜 PT샵이냐? 수영으로 1대1 수업이 정말 배우기 좋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난 무조건 1대1로 수업을 배워야 된다. 이 웨이트 세상, 헬스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PT 수소문 해가지고 PT샵을 끊고 지금까지 그래서 웨이트 운동을 하게 된 건데 좋았어요. 일단 불안 컨트롤은 사실 뭐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전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다면 지금은 불안이 높을 때 그래, 유산소 좀 숨가쁘게 뛰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결책은 하나 갖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사람이 위안이 돼. 내가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는 거.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조금씩 하게 되는데, 제가 PT를 주 2회 하고 수영을 주 2회 하고 있었어요. 누가 들으면은 진짜 이게 빡센 커리큘럼인데, 이제 웨이트도 초반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빡센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진 않고 수영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다닐만 했어. 근데 이제 그 수영 스케줄이 좀 유동적으로 바꿀 수가 없었어가지고 오전에 수영 가고 오후에 PT를 받는 테르민 데이가 생기긴 했었는데 그래도 괜찮았지. 근데 PT도 한 2주차쯤 됐을 때부터 이거 개인 운동을 나가야겠다. 왜냐면 이것도 50분, 물론 PT는 수영보다는 확실히 운동이 되긴 하는데 PT 수업 받을 때도 쌤이 예시로 보여주는 시간도 있고, 또 이게 뒤돌면 까먹어요. 진짜 뒤돌면. 수영은 한 동작을 자유형이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50분을 쓰는데, PT는 이 기구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런 동작을 해서 운동하는 거 배우고 여러 개를 50분 안에 배우다 보니까 뒤돌면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돈 주고 배웠는데 까먹는 거 아깝기도 하고 개인 운동 나와야겠다. 그래서 3주차 때부터 PT 포함해서 주 3회 웨이트, 스케줄이 안 맞거나 아플 때 제외하고는 최소 주 3회 운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욕심날 땐 주 7회까지 가는데 최근에는 주 5회를 보통 하고 있죠. Anyway, 이게 야금야금 활동량을 늘렸다가 그 활동량 늘려서 약간 만들어놨던 체력으로 운동을 배워서 약간 운동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체력도 좀 생기고, 또 불안이나 이게 스트레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을 운동으로 컨트롤하려고 노력하면서 내 이게 심리 상태에 대해서도 내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단도 생기고, 이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살이 좀 자연스럽게 빠졌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했잖아, 초고도비만들은 진짜 좀만 움직여도 빠진다니까. 그래서 그때 84까지 감량된 상태였죠. 거의 한 20kg 빠졌지. 그러다가 또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78까지쯤 내려갔을 때가 이제 24년도 초였는데 나는 다이어트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나만의 다이어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다이어트 방법이 다른데요. 왜냐면 생활 패턴도 다르고 식습관도 다르고 그 성격도 다르니까 각자의 그 다이어트 방법을 잘 찾으셔야 되는데, 보통 자기 생활 습관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파악만 해도 거기에 맞춰서 다이어트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짠다?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잠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수면을 내가 잘하고 있다. 그럼 바로 다이어트 시작합니다. 음식도 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건강하게 먹으려고 아침, 점심, 저녁이든 아니면 점심, 저녁이든 간에 2끼 이상은 먹으려고 하고, 또 운동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막 감량을 하다가 잠을 불규칙하게 자. 그러면은 올스탑. 식단도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운동은 뭐 원래 하고 있으니까 그거 하고, 잠을 어떻게 잘 잘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막 지내다가 또 잠을 잘 자게 되면은 다시 이제 식단 시작하고, 그렇게 하니까 70까지 뺐었어요. 그게 여름쯤이었죠. 24년도 여름. 그렇게 감량하고 할 때 제가 이제 작년 초에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쌤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도 너무 좋아. 치료도 좀 잘 되니까 예전보다 일주일 중에 뭐 3번, 4번은 잔다거나 이런 식으로 수면 상태가 좀 점점 좋아지는 시기였어가지고 그래서 또 감량도 잘 됐죠. 그런데 이제 24년도 여름쯤에 제가 하던 사업이 망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못 버텼어요. 못 버텨서 폐업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회사를 퇴사하면서 돈 벌 궁리가 제가 개인적으로 하던 부업처럼 하던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에 활로가 막혀버리니까 생활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뭔가를 하고자 커리어 전문성 이거를 내가 지금 도전해가지고 까지 성취들을 쌓아야지만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불안을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퇴사를 결심해가지고 나왔는데 당장 생활비 걱정을 하게 되니까 이게 또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잠깐만 나 이거 할 때가 아닌데 막 다른 일자리를 막 알아보고 막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팍 올랐을 때 사실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공황이 2번 터졌어요. 정말 몇 년 만에 온 거라서 저도 진짜 좀 놀랐는데 불안 컨트롤이 좀 많이 안 되기도 했고 별개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 3달인가 4달을 병원을 안 갔어요. 그 영향도 좀 있지. 약 자체도 효과를 주지만 약을 먹는다는 게 마음의 위안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좀 안 좋아졌던 것도 있어요. 그런 좀 불안함들이 주변 사람들 눈에 보였나 봐요. 감사하게도 그 시기에 작년 하반기에 거의 2주에 한 번씩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대학생이 아니고 막 고등학생이 아니잖아요. 주변에 살지 않거든요. 진짜 전국 각지에 사는 애들인데 저를 보려고 왔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제 지론인데 제가 아무리 술자리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해도 슬프거나 힘들거나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일 때 술 먹지 말자. 저는 좀 기분 좋거나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좀 술을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대접해줄 게 위스키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술을 좀 마시게 되죠. 술 스타일이 불도저 스타일이라 한 번 입을 대면 솔직히 말해서 절제를 안 해. 난 절제하고 싶지 않아. 기분 안 좋을 때 마시면 더 기분 안 좋아지지만 이미 시작한 거 뭐 어떡해. 진짜 많이 마셨지. 막 4명이서 와인이 8병이었나? 그리고 위스키 1병 반이었나? 막 그렇게 마실 때도 있었고. 근데 그거는 좀 너무 심각하게 많이 마셨던 케이스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술을 많이 마셨는데요. 제가 살찐 습관 중에 하나는 아직도 좀 식욕이 회복이 좀 안 돼서 아침, 점심, 저녁은 별로 안 먹는데 밤 11시, 12시쯤에 자야 되는데 너무 배고파서 잠이 안 와서 그게 야식으로 이어집니다. 야식을 먹는 거 피곤하면 탄수화물을 미친 듯이 먹어요. 근데 진짜 많이 먹어요. 마카롱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마카롱 여러 개 막 먹고 탄수화물 그득그득한 녀석들로 먹고 또 3번째가 술을 마시면 다음날, 다다음날, 3, 4일을 계속 폭식해요. 그리고 4번째는 PMS 기간에 많이 먹어요. 3일 정도인데 그때는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진짜 좀 신기한 상태야. 나는 이게 내 PMS가 너무 신기해. Anyway, 만약에 살을 빼고 싶은 분들은 자기 생활습관 파악도 중요한데 자기가 뭐 때문에 살이 찌는지 이 살찌는 원인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대처가 가능해. 이걸 모르면 요요가 오거든. 그래서 술을 많이 마셨으니까 2주에 한 번씩 마시니까 살이 쪘죠. 가을쯤에 84kg를 14kg가 갑자기 찐 거야. 이게 막 월화수목금은 잘 안 먹다가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친구가 놀러와서 술 먹고 엄청 폭식하고 갑자기 음식 많이 들어오니까 살이 퐁 찌고 그 와중에도 주 5일 운동은 하고 있었음. 그래서 살찔 때 진짜 뒤룩뒤룩 찌진 않았어. 월남쌈 라이스 페이퍼처럼 물에 담궈가지고 얇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걸 한 장 한 장 지방을 이렇게 덧붙여서 찌는 살이었어요. 지금은 제 몸매인데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도 썬썬은 보기 좋게 쪘어.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84kg를 만들었죠. 깜짝 놀랐어 나도. 진짜 몇 개월 만에 한 2, 3개월 만에 14kg인가 그렇게 찌더라고. 즐거운 마음의 상태로 마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힘들기도 해서 술도 점차 좀 줄이고 또 병원 다시 찾아가서 쌤한테 석고대지하고 다시 이제 치료 시작하면서 연말부터 연초 25년도 2월까지 좀 감량이 잘 돼서 77? 까지는 뺐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81, 82로 막 올라가더라고요. 왜냐면 3월 달에 좀 잘 안 먹었어요. 이번 3월도 좀 불안했거든요. 직장 생활하기 시작했으니까 적응하자. 1월, 2월은 적응하는 달로 쓰자 해서 2달 동안은 정말 적응에만 이제 몰입을 했었는데 3월부터 다시 슬금슬금 회사 일은 회사 일이지. 결국에는 저한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너가 지금 너의 스스로의 자존감을 깎아먹고 있는 거는 너가 지금 성취감을 느끼지 못해서인데 원하는 일, 하고 싶은 일, 목표했던 일을 실행해서 약간
약간의 성취를 느끼는 경험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 목표들도 막 흐지부지 된 상태니까 너에 대해서 좀 다시 고민해야지. 그게 다시 이제 3월부터 슬금슬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입맛 막 떨어지고 스트레스 오지게 받고 그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웹사이트 제작으로 해보려고 했었는데 웹사이트를 2개 만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는 다 만들고 두 번째 거 만들 때 그 두 번째 거는 이제 업체에서 외주 받아가지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적용할 기술들을 테스트하느라 첫 번째 사이트는 테스트용으로 바뀌면서 나중엔 진짜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만든 거는 하나인데 지금도 검색하면 나와요. 근데 그거 만들면서 아 이거 웹사이트 브랜딩은 나랑 좀 안 맞는데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다음 4개월 좀 넘게 했었는데 어쨌든 좀 기획이나 스토리텔링 쪽을 관심 있어 하기 때문에 그걸 접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지금부터 해도 41, 42 되면 10년이거든요. 지금 만 32이라 아 나 이거 하나는 10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뭘까 하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불안해서 3월에 좀 안 먹었죠. 많이 안 먹고 주말에 뭐 토요일하고 일요일 좀 먹고 하니까 이게 또 안 먹다가 먹으면 살이 팍팍 찌거든요. 제가 졸라 잘 찜. 아는데도 이게 입맛 없을 때 억지로 챙겨 먹는 게 힘들어. 돼지야 정신 차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기 위해서 살을 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도 있지만 정신 건강, 정확히 말하면 제 낮아진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예요. 뭔가 성취를 하고 내 스스로 나의 능력들을 키우는 게 내가 지금 불안을 느끼는 걸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좀 낮아진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얘는 계속 말했다시피 10년 정도 걸릴 수 있어. 뭐 20년 걸릴 수도 있고 언젠가는 되겠지만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고 오래 걸려야지만이 제 스스로도 납득을 할 것 같고요. 이 정도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어느 정도는 알겠다. 저는 어떤 일이든 하나라도 제대로 프로젝트를 완성해보거나 아니면은 1년 이상은 해봐야 아 이거 해봤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이라서 좀 야박해요 기준이. 그래서 이 근본적인 원인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당장 나의 자존감을 채워줄 수 있는 거는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동반한 체중 감량이다. 야, 물론 뻔한 내용이고 누구나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제 사고 흐름상 저는 이렇게 좀 이런 흐름으로 가서 결론을 도출해야지만이 납득을 하거든요. 납득을 하면은 실행하는 데 문제가 없어서 3월 말 4월 초쯤에 다시 그래 지금 내가 성취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내 인생에서 지금은 다이어트인 것 같다. 체중 감량인 것 같다. 사실 7월쯤에 바디 프로필을 찍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12월이 되어도 좋아요. 올해 안에 한 번은 찍긴 찍을 거예요. 살이 많이 안 빠진다 하더라도. 만 32세의 김선희의 몸뚱아리 사진을 갖고 싶어서 그 기록용으로 사진을 찍는 거라 완벽한 뭐 바디라인 이걸 원하는 건 아니라서 운동은 상관이 없는데 식습관이랑 수면 패턴이 너무 지금 엉망진창이라 가지고 이걸 잡는데 진짜 좀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잠을 잘 자게 되면은 또 이제 건강하게 식단 관리 빡세게 하면서 체중 감량하다가 또 수면이 불규칙해진다 하면은 식사는 꼬박꼬박 하되 그냥 편하게 먹다가 다시 또 잠이 잘 오게 되면은 또 이제 감량하고. 근데 이 패턴을 지금 이제 다시 맞춰야 돼가지고 7월은 좀 조급할 것 같다. 성급하게 막 일을 하려다가 그르칠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 놓고 보고 있습니다. 장장 지금 거의 1시간 반 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본 영상은 1시간 반 정도. 좀 오랜 시간 다이어트 결심을 이야기했는데 야, 역시 다이어트는 결심할 때가 제일 재밌어. 잘 해봐야죠 뭐. 약도 진짜 꼬박꼬박 먹고 있고요. 운동도 주 5회 꼬박꼬박 챙기고 있고 음식과 이제 수면을 잘 챙기면 되는 건데 가장 어려운 거지. 내 인생에서도 가장 어려운 거고 보통 사람들한테도 다 어려운 건데 해봐야죠. 오늘도 잠을 4시간 밖에 못 자고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해봐야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랑 요즘 이런 수다 영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특히 김선희에 관련된 이야기를 요즘 좀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주저리 주둥이 털어봤습니다. 아씨 지금 왜 아시냐면 야근하러 가야 돼. 오늘 야근이 좀 예정된 날이거든. 그럼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한 켠에 즐겁게 낭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럼 이만 김사선은 물러갑니다. 근데 70kg까지는 빠르게 감량해보려고. 왜냐면 지금 여름이 좀 빨리 와가지고 또 땀 많이 나는데 땀 많이 날 때 움직이기 좀 힘드니까 되려나? 제가 단기 다이어트는 안 해봐가지고 일단 뭐 근데 생각은 하고 있어. 모르겠다.